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려운 각종 법률 문제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는 이수재 변호사를 모시고요. 부동산법과 재산세와 관련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 여름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을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좀 많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04, 5년에 그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올라갔고 네. 그 이후로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많은 그 이제 불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 당시에 론이 준비가 되시거나 주택들을 마련하셨는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이 조금 이제 회복이 돼서 요새 이제 매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매매물들을 뭐 주택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이제 보러 다니실 텐데요. 리얼터를 저희들 어떤 분들을 선정해야 좋은지 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많은 한국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한인 그 업소록에도 보시면은 많은 그 리얼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을 아니면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이렇게 그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시거나 한 두서너 분들 연락을 해보시면은 어떤 분하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 말이 잘 통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을 맡길만 하다 그러신 분들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사실 리얼터는 저희들이 꼭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뭐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모든 게 이제 법적으로 계약서라든지 나중에 그 타이틀 인슈런스라든지 네. 아니면 클로징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꼭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항상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집 같은 거나 아니 커머셜 빌딩을 사고 팔 때 계약서에 그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을 사인하시고서 그 변호사가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변호사가 계약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일을 시작을 해야 나중에 고칠 때 더 힘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군요. 당연합니다. 네. 뭐 저는 뭐 어떤 경우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변호사 선임을 꼭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아니군요. 네, 대개들 이제 그 집 같은 경우는 일리노이에서 계약서를 사인하고 나면은 5 business day 그러니까 주말이나 할라데이를 빼고서 그 일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계약한 날 다음 날부터 5일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5day 안에는 변호사가 계약서를 수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집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5일 안에 그 집을 인스펙션을 해서 네. 혹시라도 집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본 다음에 반대쪽 셀러에 그 집을 리페어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 문의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이 아파트 렌트비를 내는 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콘도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유학생도 콘도를 살 수가 있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집을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집을 이제 콘도나 집을 사시게 되는 건 문제가 없고요. 네.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실 때는 아마 그 계약서가 있어야 한국 은행을 통해서 그 와이어로 돈을 송금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을 파실 때 만약에 집 가격이 30만 불 이상이 되면은 연방 정부에서 그 9/11 터지고 나서 네. 그 외국인들이 그 부동산 매매할 때 증여세, 그러니까 그 소득세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텍스를 이제 위톨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30만 불 미만에 있는 부동산이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하셨다가 나중에 파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0만 불 미만은 괜찮다. 큰 네, 문제 없이. 그렇습니다. 네. 프로세스는 어떤가요?
뭐 여기서 이제 한국에 만약에 계신 유학생이시면은 네. 직접 여기에 오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시카고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잘 아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을 찾아서 그분이 이제 대리로 그 콘도를 봐주시고 인스펙션 여기 같은 계신 걸 분이. 다 네. 봐주신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계약서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집을 사실 때도 위임장을 주시면은 네. 여기 있는 변호사가 다 그 서류를 갖다 준비해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굉장히 빨리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산세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빨리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저희가 6월 달에 한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시카고 시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주거용은 10%, 상업용은 9.3%가 각각 오른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재산세가 이제 계속 오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리노이 주정부나 쿡카운티나 여러 지금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그 로컬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텍스를 많이 올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각 타운마다 그게 또 다르고 그리고 그 집 밸류에 따라서 그 로컬 텍스 레이트 하면은 이제 학군이 좋으면 좋을수록 텍스 레이트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학군과 함께 조정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일일령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통해서 그 학교 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학군이 좋으면은 당연히 텍스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쿡카운티에서 구입하시면은 텍스가 뭐 1.5%에서 2%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게 뭐 4,500불에서 6,0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게들 맞고요. 네. 그 대신 3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레이 카운티에 사시게 되면은 거의 텍스가 8,000불, 9,000불이 됩니다. 네. 네. 아, 레이 카운티가 훨씬 더 높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부동산세다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예를 들어서 쿡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년마다 그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텍스를 이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카고 같은 경우는 쿡카운티 안에 이제 시카고가 혼자 이제 계산이 되고 네. 그래서 시카고는 2015년에 3년치를 했습니다. 2015년에 3년치를 한꺼번에. 네. 그럼 이제 2015년에 하게 되면은 16년, 17년까지 똑같은 밸류를 통해서 텍스를 매기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하는 거는 시카고는 2018년입니다. 네. 내년. 네.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이제 그 북쪽 서버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코키, 글랜뷰, 노스브룩, 윌맥 그런 동네는 작년에 했습니다. 2016년. 아, 네. 네. 2019년까지는 맞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2016년에 그걸 까먹고 못 하신 분들은 네네. 이번 년에 하시게 되면은 17년하고 18년에 대해서 2년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쿡카운티 같은 경우는 쿡카운티 어세서에서 이제 그 텍스를 책정하게 되면은 네. 그거를 한번 쿡카운티 어세서에 어필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거기서 만약에 리젝트를 당하시면은 쿡카운티 보드 오브 리뷰에 가서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어필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 북쪽 서버브는 네. 작년에 했지만 지금 현재 그 리스트가 조금 긴데요. 네. 제가 많이 아는 분들은 대개들 그 윌링이나 아니면은 노스필드나 아니면 샴버그 그리고 나일스 그 타운십들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타운십별로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텍스 이 어필을 할 때 그 각 빌리지나 도시로 그러니까 시리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노스브룩이나 글렌뷰나 스코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 그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타운십 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비를 보시면은 대개들 오른쪽 코너에 이 집이 어느 타운십에 돼 있는지 그게 있고 그리고 이번 년에 아직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윌링, 노스필드, 샴버그 그리고 나일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고지서가 안 날아왔기 때문에 그게 나온 후에 30일 안에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 고지서는 언제쯤 날아오나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타운십마다 타운십마다 다르군요. 다릅니다. 아, 네네. 네. 그렇지만 고지서가 날아오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30일 이내에 어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와 변호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또 갈라지나요? 네, 대개들 그 어세서나 보드 리뷰에 어필을 하실 때 네. 꼭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 꼭 필요한 거는 아니군요. 네네. 네. 그 대신 이제 그 집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집들과 비교했을 때 내 집이 텍스가 높다고 생각하셨을 때 네. 그걸 어필하시려면은 이제 약간의 집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좀 꺼리시는 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같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어필을 도와드린 다음에 텍스가 깎이면은 깎인 액수에 대해서만 통상적으로 3분의 1을 청구하기 때문에 텍스가 하나도 안 깎이면은 손님은 아무런 손해가 없으십니다. 텍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텍스가 깎이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3분의 1이 네. 텍스가 만약에 이번 2017년에 그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 만약에 네. 쿡카운티에서 뭐 8,000불 텍스를 갖다 책정을 하려고 했다. 예.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어필을 해서 7,000불로 깎이게 되면은 네. 1,000불 깎인 거에 대해서의 3분의 1을 1을 변호사가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가 했는데 깎이지 않으면은 손님은 그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청구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손해를 보시는 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변호사비가 나오고 나가면서 나는 전혀 혜택을 못 받다 하는 그런 일은 없겠군요. 당연합니다. 네. 또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부동산세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연관된 질문이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리타이어 하시면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은 상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65세 이상으로 이제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이게 부동산세 조정과 유산 상속이 함께 맞물려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되면 나이가 또 바뀌니까 부동산세도 좀 조정이 좀 달라지는 건지 뭐 이런.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대답을 하면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 밸류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넘으신 부모님이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래서 그 50만 불의 밸류를 쿡카운티에서 볼 때는 똑같이 그 부모님이 소유하시든지 아니 만약에 그 부모님이 그 집을 증여를 해서 자녀한테 주든지 그 집 밸류는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바뀌는 거는 65세가 넘게 되면은 시니어 익셈션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그 텍스에서 호모노 익셈션 외에 시니어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텍스를 받는 게 있습니다. 절세를 받는 게. 그래서 만약에 오너가 바뀌게 되면은 네. 65세가 아닌 사람이 오너가 되면 당연히 그 시니어 익셈션을 못 받겠죠. 네. 그 대개들 쿡카운티에서는 시니어 익셈션이 한 적게는 300불, 많게는 한 500~600불 정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년에요? 네네. 네. 아주 큰 차이는 안 나는군요. 네, 그 시니어 익셈션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쿡카운티나 뭐 레이 카운티도 똑같지만 대개들 집을 소유하시게 되면 이제 익셈션 받으실 수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호모노 익셈션. 호모노 익셈션. 네, 그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집에서 거주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네. 그다음에 시니어 익셈션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65세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건 텍스 이어에 1월 1일 기준으로 65세가 넘으시면은 그는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니어 프리즈라는 게 있는데 시니어 프리즈요? 네. 시니어 뭐죠? 프리즈는 65세를 넘으시고 네.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의 인컴이 55,000불 미만이 되면은 그러면 아주 많은 텍스를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년 연봉이 그 집에 사는 하우스홀드 연봉이 55,000불이 안 될 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들과 같이 사시다고 하면은 혜택을 못 받으시겠죠.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네. 되게들 이제 만약에 노인 부부께서 두 분이서 두 거주하시는데 분이? 네. 소셜 시큐리티 받으시고 만약에 조금 펜션이 있으시더라도 다 합쳐서 5만 5천 불이 안 되면은 네. 그러면은 시니어 프리즈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텍스가 절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야 네, 써먹을 수 있잖아요. 예. 시니어 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실 때 첫 번째 익셈션 받을 수 있는 거는 호모널 exemption.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nior exemption.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enior freeze.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퀴즈가 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듣고 계셨다가 네, 좋은 정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이 쿡 카운티와 레이 카운티 지역의 조정 스케줄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제가 이제 그 타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다 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네네.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부터 벌써 시작이 됐고요. 6월부터요. 네, 그래서 레이 카운티는 쿡 카운티하고 조금 달라서 카운티 사이즈가 조금 훨씬 작고 그리고 거기는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레이 카운티가 훨씬 작은가요? 네, 쿡 카운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레이 카운티에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리버티빌이라든지 거니라든지 여러 이제 뭐 버플로 그로브가 될 수도 있고 네. 롱 그로브 네. 여러 이제 타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픈한 다음에 클로즈가 된 그 타운십들도 몇 개 있고요. 제가 알기로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시는 타운십들은 에이반 타운십, 일라 타운십, 프리만트 타운십, 리버티빌 타운십, 버넌 타운십, 와칸다 타운십, 워키건 그리고 웨스트 디어필드 그렇게 해서 있는데 네. 몇몇 타운십들은 이번 달 7월 말로 마감이 되고 그리고 몇몇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타운십들 아직 오픈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개들 레이 카운티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받으시면은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 쿡 카운티와 달라서 레이 카운티는 보드 오브 리뷰에 가서 딱 한 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십니다. 카운티는요? 레이 카운티가. 레이 카운티가요? 네네. 한 번만 가능한 거군요. 네, 매년마다 하게 되는데 보드 오브 리뷰에 가서 한 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쿡 카운티는 어떻습니까? 네, 쿡 카운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도 타운십이 더 크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네.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 그 메인 타운십은 벌써 클로즈가 됐어요. 메인 타운십은 벌써 클로즈가 네, 됐군요. 5월 11일 날 오픈이 됐었고 그리고 6월 12일 날짜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인 타운십 같은 경우는 어세서에서는 어필을 못 하시고 다음번 하실 수 있는 그 찬스는 보드 오브 리뷰가 오픈이 되면은 쿡 카운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제가 많이 아는 그 한국 분들이 거주하시는 타운십들은 윌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7일이 마감이고요. 네. 그리고 노스필드나 샴버그 그리고 해노버, 나일스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번 달 7월 말 아니면 8월 중순쯤에 고지서가 나갈 거고 네네. 나가게 되면은 30일 안에 쿡 카운티 어세서에 어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일리노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조금 얻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쿡 카운티 같은 경우는 쿡 카운티 어세서 cookcountyAssessor.com에 가시면은 네. 그 스케줄이 다 있고 네.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도 laycountyil.gov에 가시면은 이 언제 오픈하는지 그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또 그 외에 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수재 변호사께 전화드리면 되죠?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제 전화번호는 224-357-6899 224-357-6899입니다. 네. 주소는 주소는 네. 1699 월 스트리트 WALL 그리고 스트리트 그리고 방 넘버가 220 마운트 프로스펙트 일리노이 60056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려운
각종 법률 문제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는 이수재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법과 재산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수재 변호사님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부동산법과 재산세와 관련한 법률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수재 변호사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24-357-6899, 224-357-6899로 연락하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각종 법률 문제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는 이수재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법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1699 월스트리트 마운트 프로스펙트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와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 1330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라디오 정보 재방송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